안녕하세요. 은평구 최대 고등부 전문학원 베이스캠프에서 은평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뭐 결과가 속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조금 실수를 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친구들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됐고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 좀 같이 분석을 해 봄으로써 본인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능률 김성곤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1과 2과의 본문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두 개 과의 교과서 내용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올해죠. 3월에 학교에서 시행했던 그 모의고사 지문들이 또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고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2개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 정도, 요렇게 시험 범위에 보통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은평고는 이제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해 부교재죠. 리딩파워 유형 기본이라는 EBS 교재죠.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요. 3개 과에서 3개 유닛에서 10개의 지문을 선별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10개의 지문들, 또 모의고사 지문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까지를 전부 다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1번에서 6번까지는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1번에서 17번까지죠, 모의고사 듣기 문제를 활용해서 6개의 듣기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기항이 전부 다 영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기를 영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그 보기항을 다 해석을 하고 다 미처 못했는데 다음 듣기 문제의 내용이 나와요. 당황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부터 실수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듣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듣기 문제 뭐 거의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를 좀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듣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듣기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스크립트를 확실하게 내용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부분의 듣기 내용을 듣고서 이 내용은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지 라는 게 암기를 통해서 떠올라야 해요. 그래서 문제에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거죠. 이런 내용의 그 내용이었어. 1번은 뭐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 나면 이 선택지 5개를 그 사이에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듣기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그 내용이었지? 하고 각 여유롭게 보기항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듣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스크립트의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셔야 실수 없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부터 이제 어법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요. 자, 어법 문제 뭐 2개 고르기 문제가 나오네요. 2개 고르기. 그리고 빈칸 추론 또 어법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목 필자 주장 순서 배열 어휘 요약문 완성 어휘 주어진 문장 넣기. 자,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자, 뭐 뒤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뭐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어법. 뭐 우리가 모의고사에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지만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이었죠. 영작도 해야 하는데 뭐 단어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고요. 어휘 또 마찬가지 영작. 하지만 이 영작은 단어를 몇 개만 주죠. 그리고 필요한 단어들은 추가하거나 또는 주어진 단어도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조건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죠. 그 지문 문장들에 대한. 그 다음에 요약, 제목, 그리고 어법이 또 나오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 마지막에 또 영작 문제로 단어 변형해서 문장을 써야 하는 요렇게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네요.
어떤가요? 좀 문제 구성과 유형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그래서 물론 뭐 2개 고르세요라는 어법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어법은 뭐 같이 좀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때 충분하게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 독해 유형들이죠. 그래서 뭐 빈칸 추론이라던가 또는 뭐 마찬가지 빈칸이죠. 주어진 문장 넣기, 제목, 요약, 뭐 얘네들이 전부 다 순서, 요런 문제 유형들이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다면 큰 노력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한 뭐 좀 확실한 이런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자, 기출문제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느냐. 일단 7번에 처음에 나온 어법 문제죠. 듣기가 끝나자마자. 더군다나 어법상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보통은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일반적이지만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몇 개? 2개. 그러면 우리 1, 2, 3, 4, 5, 5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가 맞다는 건 나머지 3개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확실하게 좀 각각의 문장 단위로 구조가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밑줄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와 함께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 이 부분은 맞구나 틀렸구나를 좀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뭐 선택지들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 1번은 to make라는 뭐 make 앞에 to를 붙인 투부정사의 형태. 그래서 이건 뭐 준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row라는 동사의 밑줄을 쳤네요. 그래서 이 동사의 또 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겠지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of manage라는 표현의 밑줄인데요. 전치사인 of와 함께 manage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설명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을 보면 4번에는 trying이라는 또 마찬가지로 뭐 1번과 같은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creative, 뭐 형용사죠. 얘는 창의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보통 이렇게 형용사가 출제될 때는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부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품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틀린 걸 제외한 맞은 거 2개를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풀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3번, 5번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번과 4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throw라는 표현의 밑줄인데요. 앞에 문장 구조를 보면 we can reduce 주어 동사 amount of trash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완전한 구조에 이렇게 문장이 끝난 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throw라는 동사가 또 나와? 안 되죠. 동사가 아닌 뭔가 수식을 하는 표현이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위치상, 의미상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말은 trash겠네요. trash. 그래서 쓰레기죠. 쓰레기는 버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 pp의 형태인 thrown을 사용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었는데요. 3번은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를 좀 보면 however 이라는 뭐 연결어가 나오고요. recycling 이라는 주어가 나왔죠. is 동사고요. perfect way 보어가 됐네요. 얘도 완전한 구조가 이미 끝났고요. 뒤에는 뭐 어찌됐건 얘를 수식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보통 way라는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to manage 의 형태, to 부정사로 수식을 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자, 5번은 마찬가지로 구조를 보아하니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동사와 주어가 나오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how라는 연결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people이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have upcycled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old used things라는 목적어가 나오네요. 자,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 안에서 지금 have와 pp라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중간에서 수식을 하는 표현이겠죠. 동사 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ly를 붙여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reatively라는 부사의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어떤가요? 뭐 지금 시험을 본 은평고 학생들은 이미 풀어본 문제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 맞네,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뭐 이걸 보는 뭐 은평고 학생이 아니거나 또는 은평고에 진학하고 싶은 예비 고1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다 판단해서 답을 고를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부터 문법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좀 어느 정도의 문법은 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우리가 내신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이라면 확실하게 문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 대비 기간에 저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연습을 했냐면 일단 우리가 은평고 교재에서 reduce, 뭐 increase를 포함한 한 문장 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좀 선택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기본 3회에서 뭐 5회, 6회 정도까지 복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계속해서 이런 어법, 특히나 어법과 어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작해서 학생들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 선택에 대한 근거를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 저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부분들만 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총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은평고는 어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의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문의 학습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범위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은 좀 가급적 많이 외워두고 시험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시험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듣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래서 그냥 소홀하게 그냥 듣기는 듣고 당연히 풀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택지가 전부 다 영어 보기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해석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서 1번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면 어때요? 더 안 들려요. 그래서 듣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의 스크립트는 완벽한 내용 암기를 하신 후에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 고르는 유형이나 또는 요약하는 유형 등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잘 보기 힘들죠. 문법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어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내용의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특징은 문법의 시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런 선택지들이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문법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좀 정리를 하고 진학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은평고 이번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들 같이 좀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당연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학기 중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 좀 어법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기 중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에 수행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좀 어느 정도 본인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계기로
좀 문법, 어법의 내용을 확실히 공부하고 좀 충분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좀 얻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학기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의 내신 시험에서도 각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목표하는 그러한 입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스캠프에서 은평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